켜진 거예요? 안녕. 다들 미리 들어와 있었겠죠?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 누나 예뻐요. 고마워요. 하시 저녁밥 먹었어? 저녁 오늘 친구들이랑 아까 떡볶이 먹었어요. 오랜만에. 혹시 오다이서클 노래 이렇게 살짝 깔아도 될까요? 루시드 뭐 이런 거? 마이 플레이리스트 이런 거? 안녕 안녕. 안녕. 오늘 좀 긴팔을 끈에 입었어요. 너무 춥더라고.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 나영이 잘 지냈어? 맞아요. 나영이랑 민지랑 해서 밥 먹고 그 인생 내 컷도 찍고 그랬습니다. 콘서트 준비하는 건 어렵지 않나요? 어렵진 않은데 확실히 처음으로 솔로로 하는 콘서트라 긴장이 확실히 긴장이 많이 되는데 오늘 또 체리랑 하는 토요일 밤에 스포를 제가 했잖아요. 제가 최근에 스토리에 계속 연습실 사진 올리면서 왜 내가 운동화를 신었을까 막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춤을 춰야 되다 보니 그런 스포를 했습니다. 토요일 밤에 선곡할 줄을 꿈에도 몰랐다. 체리랑 엄청 고민을 하다가 뭔가 이게 찰떡일 것 같아가지고 체리랑 되게 저랑 둘의 케미를 끌어낼 수 있는 곡인 것 같아서 했습니다. 하슬이 감기 조심해.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너무 지금 추워져가지고. 다른 멤버들 스포도 너무 궁금하다. 다른 멤버들 스포는 제가 좀 더 고민해볼게요. 일단 오늘 우리가 되게 오랜만에 저의 이제 작년, 재작년의 라떼톡을 보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라떼톡이란 제가 팬분들의 사연을 받아서 함께 고민을 상담해주는 이제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해서 라떼톡이에요. 그래서 이제 팬분들의 사연을 이제 콘서트용으로 받았던 사연 중에 몇 개를 추려서 오늘 몇 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정말 현실적인 사연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면 라떼톡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형식적이지 않아요. 하슬이가 너무 좋은데 어떡하죠? 이런 고민 받지 않습니다. 지금 딱 좋습니다. 라떼톡 진짜 오랜만이야. 장문으로 많이 보냈는데 정신없어서 사연을 못 썼어. 괜찮아요, 여러분. 왜냐면 콘서트 때도 이제 라떼톡을 할 예정이란 말이죠. 사연을 받아서 읽을 건데 그거는 10월 9일까지 아직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아직 쓸 수 있으니까 더 많이 보내주세요. 하슬아 진솔이가 보고 있대. 진솔아 안녕. 그랬습니다. 노래는 좀 어려운가요? 노래 깔 수 있어요. 하고 있어요. 노래는 좀만 기다려주세요. 나오고 있다고요? 나만 안 들리는 거예요? 왜 난 안 들려요? 이게 배경으로 깔리는 거라? 노래 소리 좀 줄여주세요. 토요일에 진솔이 와야지. 그러니까 이게 토요일 밤인데 체리는 일요일이어서 체리가 처음에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언니 우리는 일요일인데 토요일 밤에 해도 될까요? 이래서 나는 왜? 전혀 상관없는데? 해가지고 그렇게 선택하게 됐습니다. 되게 팬분들이 제가 춤추는 거를 못 보신 지 오래돼서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셔가지고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내 목소리가 작다고? 이게 멀리 있어서 그런가?
ASMR 들리시나요? 머리카락이 튀나? 여러분 감안하고 보세요. 어떡하겠어요? 제 목소리가 지금 이게 최선인데 들리긴 하잖아요, 여러분. 볼륨을 더 높여보세요. 마이크 볼륨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갑자기 커졌다고? 목 애껴. 그래, 나 목 애껴야 된단 말이에요. 4일 동안 노래해야 되는데. 지금이 10시 5분, 6분이 됐으니까 딱 10분부터 제가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견뎌 오빛해줘. 오빛 견뎌. 내 목소리 작게 들려? 볼륨을 높이면 되잖아. 볼륨을 높이라고. 마이크 소리 문의는 DM으로 부탁드릴게요. 아르테미스 계정으로 부탁드릴게요. 진솔이가 자기는 춤 안 춘다고 스포해버렸어? 괜찮아. 진솔이는 저와 춤 추지 않고 굉장히 감미로운 노래를 할 예정입니다. DM 뻑추한다. 라떼랑 장조림 씨 나오나요? 라떼랑 장조림 씨는 오시겠죠? 제 콘서트 때 장조림 씨는 아마 오시는데 저보다 더 바쁘셔가지고 언제 오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토크타임 많았으면 좋겠다. 일단 저는 콘서트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항상 저는 그 시간을 오버했기 때문에 오버하면서 재밌게 놀지 않을까. 좋습니다. 장조림 씨 첫날에 오겠네. 희진이 좋아한다 하셨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지방 공연도 나중에 부탁드려요. 꼭 이번 공연 성공적으로 해서 지방에서도 할 수 있게. 첫 차까지 하죠. 첫 차까지는 제가 4일을 해야 돼서 그건 불가능해요. 머리 긴 포니테일 보고 싶다? 지금 머리에 포니테일? 생각해볼게요. 4일이니까. 희진이 타이틀곡 들어봤냐고요? 근데 안 들어봤겠어요? 안 들어봤겠냐고요. 내가 희진이 거를. 다들 깜짝 놀랄 준비하세요. 진짜. 또 제 콘서트 마지막 날 다음 날이 희진이 노래가 나오잖아요. 깜짝 놀라십니다. 일단 우리 희진이가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예쁘게 잘 나와서 자꾸 혼나네. 희진이 노래 진짜 좋아. 이미 티저 보고 찢었어? 맞아. 어제 티저 나온 것도 희진이 거 진짜 너무 예쁘게 잘 나왔더라고. 희진이 컨셉이 공포라고요? 근데 노래에 공포 컨셉이 있어요? 이제 우리 사연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사연은 취업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우리 다온입니다. 첫 번째 사연 읽어드릴게요. 일단 주제는 연봉이 높은데 마음에 안 드는 회사와 연봉이 낮은데 내가 너무 가고 싶었던 회사를 두고 고민을 하고 계신 다온이에요. 자, 한번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슬 선배. 요즘에 직장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사연을 보냅니다. 주변이 물어보면 의견이 5대5로 나와서 결정하기 너무 힘드네요. 저는 이직 준비 중에 있고 최근에 두 회사에서 합격 소식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려요. 하지만 어디로 갈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 한 직장은 연봉이 높지만 제가 완전히 가고 싶은 부서가 아니고, 두 번째 직장은 제가 원하던 직무지만 연봉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연봉도 중요해서 너무 고민이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댓글을 보면 연봉 높은 곳으로 다들 많이 말씀을 행복한 고민을 하신다. 맞아요. 일단 너무 이거는 전 진짜 너무 행복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솔직히 생각해서 얘기하면 나이가 만약에 나이대가 좀 아직 그래도 20대다? 20대면은 그래도 저는 가보고 싶었던 회사를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연봉이 높은 곳에 가는 게 맞기도 하죠. 그 전에 왔었던 사연들 중에는 이렇게 회사를 두고 고민하기보다 좀 아예 정말 직종이 달라져 버리는 거를 많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였다면 연봉이 높은 곳으로 일단 먼저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연봉이 높은 곳이라면 되게 좋은 기회일 것 같거든요. 너무 금융치료예요, 여러분? 짐도 반반이네. 연봉이 낮은 곳부터 하나씩 높이는 게 낫지 않나. 연봉은 갈수록 높아지지 낮아지진 않는다. 근데 저는 이게 정말 나이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막 23살이었으면은 당연히 가고 싶은 대로 가야 되는 거죠 라고 할 텐데, 만약에 30대를 바라보고 있거나 지금이 첫 직장이 아니시거나 하면은 저는 연봉이 높은 곳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거는 이미 돈을 번 뒤에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작점이 낮으면 연차를 쌓을수록 격차가, 이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커리어에서 예전 회사에서 받던 연봉이 중요하기도 한 거라, 그리고 돈이 있어야 사람이 여유도 생기고 기회를 잘 잡을 수도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라 생각해요, 저는. 이게 여유가 생겨야 이 회사 말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더라도 이게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좀 다시 좀 본인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댓글에서 한 70% 이상이 연봉이 높은 곳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너무 리얼로 지금 하시네. 근데 이 댓글도 일이 너무 바쁜데 돈을 많이 받는 곳이면 마음의 여유는 전혀 없다. 그러니까 정말 막 출퇴근 시간 안 정해져 있고 그냥 밤새 일만 하는 회사다. 그러면 당연히 본인이 가고 싶은 회사에 가는 게 맞죠. 근데 지금 그런 디테일한 내용이 적혀지지 않기 때문에 두 회사가 같은 조건, 정말 연봉만 다른데 본인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차이라면 높은 곳에 가는 게 맞죠. 그치, 무슨 직무인지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심도 있게 들어가면 끝도 없겠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만약에 직무가 이런 거라면, 만약에 이 회사가 이런 곳이라면 하면은 끝도 없어. 댓글에 연봉 높은 곳 안 갈 거면 제가 가겠습니다. 체리 꼭 당신
축하드립니다. 합격하셨습니다. 오빛들 다 초년생이 되었구나. 왜냐면 제 솔로만 해도 16년도니까 지금 벌써 몇 년? 6년? 7년? 꽤 됐어요. 집에서 가까운 데 가라고? 에이, 회사를 어떻게 집에서 가까운 데로 가요. 좋은 데 가야지. 중학교도 아니고. 그래도 맞아요. 집으로 그래요. 돈을 벌어서 집으로 옮기시면 돼요. 회사 가까이로 집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거리 꽤나 중요하다 이거. 저는 저희 부모님이 이제 정말 평생 직장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1시간 정도 걸리세요. 출퇴근 왕복금 2시간인데 이제 여의도시거든요. 어머니는 여의도셔서 집에 오는 길은 또 더 걸려요. 아빠는 또 광화문이라서 올 때 더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서울로 이사 갈까? 이렇게도 물어봤었는데 1시간 정도면 괜찮다 하시더라고요, 다들. 피곤하시겠다. 그래서 아버지는 막히실 때 막 7시 막 이런 퇴근 시간 막힐 때 오시면 막 2시간 넘게 걸리시더라고요. 2시간 반? 그래서 이제 집에 오시면 제가 아빠! 이렇게 해주죠. 왔어? 아빠 왔어? 오늘 뭐 잘하고 왔어? 막 이러면서 1시간 덜덜. 근데 경기도인에게 1시간은 기본적으로 걸린 시간 아닌가? 지금 메이지 웃으셨죠? 맞죠? 경기도인에게 1시간은 그냥 기본으로 어딜 가든 1시간이에요. 서울을 가도 1시간이고 제 부천 살잖아요? 서울을 가도 1시간이고 거기서 인천 바닷가 쪽 넘어가도 1시간이고 뭐 의정부 가도 1시간이고 다 1시간이에요. 평생의 반을 지하철에서 보낸다는 경기도민. 1시간이면 가까운 거지. 매니저 형 어떻게 사는 거냐. 매니저 형 지금은 경기도 안 사세요. 매니저 형 지금 저희랑 가까운 데 사십니다. 의정부는 1시간 더 걸릴 것 같은데 아니야. 내 기억에 제 의정부에 친구가 살아서 놀러 갔을 때 고속버스 타고 가면은 1시간 걸렸어. 1시간. 맞아. 저도 부천 사는데 어디 가도 1시간이에요. 맞아. 이 와중에 지하철 요금 올랐다는 슬픈 소식 들었습니다. 경기도인이 아니어서 모르겠다. 아무튼 1시간 정도면 출퇴근 1시간이면 그 정도 할만하지. 매니저님이 자꾸 너무 극공감을 하고 계셔가지고. 다음 사연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다음 사연도 취업에 관련된 사연을 보내주셔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인데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어서 퇴사를 할까 고민 중. 요즘 시장이 어렵다는데 이런 선택을 할지 모르겠다 라는 고민인데 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6년차 직딩. 어느샌가부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지겨워지고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 눈에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렵게 얻은 일자리에 이미 연차도 많이 쌓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일을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위 사람들은 요즘 취업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지금 삶이 편하니 배부른 소리 한다고 얘기들 하는데 저는 제가 선택하지 않았던 다른 길이 더 눈에 들어오네요. 지금의 안정을 유지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 시점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게 맞을지 너무너무 고민이 됩니다.
따끔한 조언 구합니다. 하실 선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위로가 아닌 따끔한 충고, 조언 모두 좋습니다. 답답한 마음이 하실 선배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리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오셨는데 6년 차면은 대학교 졸업하시고 가고 뭐 이렇게 준비하고 했다면 지금 서른 중반? 초중반 정도 되시겠네. 이게 진짜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볼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정말 남들이 평가하기에도 재능이 어느 정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거 전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근데 저는 무조건 자기가 하는 일에 어느 정도 재능이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뭐 정말 노래든 춤이든 공부든 모든 게 다. 근데 그게 뭔가 주변에서 정말 친한 친구들 말고 막 정말 객관적으로 나를 봐주시는 사람이 만약에 뭐 사진 작가를 하고 싶다. 지금 이 일을 그만두고. 근데 본인이 정말 찍은 그런 작품들이 남들이 보기에 정말 훌륭하다라는 그거를 받는 상황이 아니라면 추천을 하진 않습니다. 댓글에 그런 걸 본인이 객관적으로 따지기가 어렵지. 맞아요. 객관적으로 저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상황이었던 거죠. 이미 성악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대학교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캐스팅이 됐는데 둘 중 어떤 게 나의 재능에 더 가까울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회사에서 주말 연습생을 하고 대학교는 따로 준비를 해라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때 연습생 들어와서 연습생들을 딱 보는 순간 느낀 거는 와, 둘 중 하나에 집중 안 하면 난 뭣도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너무 확고하게 들어서 과연 성악이 나의 재능에 좀 더 가까울까? 지금 이 아이돌이란 직업이 더 가까울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가요를 선택을 하게 되었고 주변에서도 성악보다는 가요를 하는 게 넌 좀 더 어울리고 잘하는 것 같다 라고 하셔서 어떻게 보면 좀 연습생 기간이 길지 않게 데뷔를 하게 됐죠. 너무 운이 좋고 우리 대표님께서 감사하게도. 근데 저도 아직도 한 번씩 제가 성악을 좀 더 깊이 있게 배웠다면 성악으로 학교를 갔다면 이런 생각을 아직도 해요. 아직도 하고 한 번씩 그때 연습했던 악보들도 막 보고 연습도 하고 하는데 지금 이 나이에서는 그걸 다시 배워보고 싶다기보다 그냥 추억으로 남겨두고 취미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 한 번씩 성악 막 진짜 대학교 입시 시험 한번 봐보고 싶고 레슨 받아보고 싶고 하는데 진짜 고민 많이 하다가 그냥 저의 추억 속 기억과 취미로 좀 능력 있는 취미로 놔두자라는 생각으로 뒀거든요. 댓글에 저도 이 나이에 내가 공대를 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는 걸로 몇 살이신지 모르겠지만 그쵸? 다들 이런 생각은 해봐요.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계속 눈에 아른거리는 일들도 있겠지만 지금 본인의 자리에서 6년 차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것도 본인한테 없는 재능인 건 아닌 거예요. 다들 그 분야에 어느 정도의 재능이 있고 끈기가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몇 년씩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저는 한 가지 일을 그렇게 쭉 길게 몇 년 동안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모두 이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뭐 저희 아르테미스 멤버들도 그렇고 지금 여기 우리 함께 있는 여기 저희 회사 직원분들도 그렇고 너무 대단한 거죠. 타노일지에서 성악 레슨이나 시험 보는 거 도전하는 컨텐츠를 찍어보라고요? 그거 좀 고민해보고요. 지금 여기 팀장님도 같이 계셔서 팀장님이 아마 다 보고 계실 겁니다. 댓글에 전과해서 대학원에 왔는데 그냥 취직했으면 제 인생이 어땠을까도 생각하지만 지금도 책을 보면서 그래도 이 길도 좋다는 생각.
맞아요. 근데 이 길로 갔든 저 길로 갔든 다 너무 잘하셨을 거예요. 지금 이미 한 자리에서 너무 잘하고 계셨기 때문에 너무 다 훌륭하게 잘 하셨을 것 같고, 일단은 저는 지금은 취미로 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전국의 대학원생들 오늘도 화이팅이다. 입니다. 정말 다들 이렇게 직장에, 제가 최근에 이제 추석 때 갔다 오면서 사촌 언니랑 사촌 동생도 이제 진짜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한 3, 4년 만에 만났는데, 저는 TMI지만 저희 엄마가 10남매시고 아빠가 5남매세요. 그래서 전 사촌 언니, 오빠, 동생이 진짜 많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정말 많은 직업들이 있어요. 또 구급대원 언니도 있고, 유치원 선생님 언니도 있고, 스튜어디스 언니도 있고, 또 누구야? 와, 이렇게 생각하면 미국에서 치과 의사 하는 언니도 있고, 정말 많은 직업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냥 너무 대단하고, 그 분야에서 이렇게 다들 몇 년씩 일하는 게 너무 대단하다. 대가족이네. 10남매는 어떻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대단한 거지. 설날 세뱃돈 두둑하겠다? 저희는 그래서 세뱃돈 안 주세요. 모두 그냥 모두 주지 않고, 모두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모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 오랜만에 받을게요. 사촌 중에 은행원 없어? 하세 선배 은행원에도 잘했을 것 같아. 이게 말이 되나? 저희 엄마 은행원이세요. 우리 엄마의 피를 받았나? 저희 엄마가 은행 다니십니다. 하슬이 가족 아르테미스보다 많다. 맞아. 우리 축구단이에요, 축구단. 그래서 지금 미국에 사는 언니 오빠들도 있고, 독일에 사는 언니 오빠들도 있고, 진짜 많아. 하슬 언니 학교 가는 게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 듣고 싶어요? 학교 말고 고등학생이다? 중학생이면 하루 정도 빠져도 돼요. 중학생이면 하루 정도 빠져도 돼요. 대신 부모님하고 잘 상의를 해서, 지금 내가 왜 이렇게, 근데 정말 학교 가기 싫어, 이래서 가기 싫으면 당연히 가야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가야 되는 건데, 이제 선생인데 학교 가기 싫다고요? 선생님이면 가셔야죠. 이 책임감이 없으신 거예요. 선생님이면 가셔야죠. 요즘 천장체박스도 잘해주니까. 네, 저는 정말로 지금까지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만난 선생님들이 다 저한테 너무 감사한 쌤들이고, 정말 한 학년 학년이 다 너무 감사한 쌤들이어서 제가 너무 그냥 정말 막 그냥 심적으로 힘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눈치채시고 이렇게 조퇴도 시켜주신 쌤도 있고, 정말 막 그런 고민, 진짜 리얼한 막 친구 고민 상담 이런 거 막 끝나고 남아서 들어주시는 쌤들도 있으셨고, 심지어 중학교 때는 정말 선생님들이 제가 데뷔하신지 아실지 모를지도 잘 모르겠지만, 제 중학교 2학년 때 과학쌤이셨어요. 쌤이셨는데 제가 이제 너무 졸려서 존 거죠. 그냥 그 수업 시간 내내 존 거예요. 근데 그 쌤들이 스펀지 이런 거 틀어주신단 말이에요, 수업 끝나면. 근데 그때 50분 수업이었는데 40분 수업을 하시고, 40분 수업하시고 스펀지 틀어주시고 저를 이렇게 깨우셔가지고 10분 동안 저 이렇게 막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너 뭐 졸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또 고등학교 때 쌤들도 너무 잘 만나서, 제가 또 고등학교를 한 학년 낮춰서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때 1학년 때 복학한 쌤이 되게 걱정이 되신 거죠. 제가 아무래도 한 학년 낮춰서 이제 왔으니까. 그리고 그때 소문이 이상하게 나가지고
외국에 살다 온 한 살 많은 언니 누나가 왔다고 소문이 나서 저를 다 구경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같은 반 여자애가 이제 같은 반 여자의 동생한테 쌤이 부탁을 한 거예요. 이 언니 너가 좀 잘 이렇게 맡아서 해달라 했는데 얘가 저한테 한국말 할 줄 아냐 물어보는 거예요. 너 당연히 할 줄 알지. 한국 사람인데. 그래서 당연히 할 줄 알지 이랬는데 아 외국인이라고 소문이 나서 그랬다. 그래가지고 한국인이다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런 쌤들 너무 잘 만났어요. 너무 쌤들이라서 잘 만나가지고 선생님으로서 책임지고 학교에 가셔야 합니다. 저 언니 외국에서 왔대 수근수근 맞아. 딱 저분이 이겨서 첫날. 그랬는데 심지어 2학년 선배들이 1학년 교실에 내려와서 야 조하슬 야 너 진짜 오랜만이야 이걸 1학년 교실에서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 분위기 아시죠? 2학년 선배들이 이제 1학년 학년 내려오면 막 초긴장하는 거. 하슬 언니 가르쳤던 쌤이 저도 가르치셨는데 언니 얘기해 주셨어요. 예전부터 노래 잘했다고. 누구실까? 누구시지? 모르겠네. 학교를 접수했다. 교실 분위기를 이렇게 노는 언니 될 뻔. 나 진짜 노는 언니 될 뻔했잖아요. 나영이 또 목소리 커가지고 야 조하슬 지금 이거 보고 있을 거거든요. 제 친구들이. 너무 당황했어요 그때. 나영씨 안녕하세요. 나영씨 얘기는 왜냐면 나영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중학교 1, 2, 3학년이 저랑 다 같은 반이었고 고등학교도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러고 민지는 저랑 유치원,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떨어져 있다가 고등학교 때 만나고 그래서 이 두 친구는 제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친구이기 때문에 자꾸 언급이 되네요. 다음 사연으로 되게 갑론을박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이분은 연애를 고민하셔가지고 일단 주제는 10년지기 남사친을 좋아하는데 그 친구는 다른 여자를 좋아한대요. 이거 지금 큰일 났어요. 사연 읽어드릴게요. 고등학교 때부터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자주 놀러 다니고 고민도 서로 들어주는 아주 편한 사이인 남자 사람 친구 A가 있습니다. 이제 서로 회사도 다니게 되고 바쁘게 하루하루를 사느라 전만큼 자주 만나진 못하지만 A는 여전히 절 잘 챙겨주고 힘들 때마다 제 옆에 있어주더라고요. 그래서일까요? 저도 모르게 A가 남자로 보이고 마음이 점점 커져가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10년을 친구로 지냈으니 다음 10년은 이 친구와 연인으로 만나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커져가는 마음을 숨길 수 없어서 아니 숨기기 싫어서 A에게 고백을 하려고 하는데 세상에 다른 친구가 A가 오래전부터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순간 눈앞이 까매지고 멘붕이 왔습니다. 듣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미 커져버린 이 마음을 어쩌면 좋죠?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도 고백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포기하는 게 좋을지 생각만으로도 너무 괴롭습니다. 제 마음을 따라서 고백할까요? 근데 이게 10년 동안 그렇게 지냈잖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10년 동안 친구로 지내면은 연인으로 발전한다 해도 이 10년의 친구로 지냈던 이 세월에 그 기억이 너무 크지 않을까? 댓글에 지금 고백은 안 돼. 10년지기 친구는 안 하는 게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쵸? 기간이 너무 길어. 그러니까 10년지기면은 술 먹고 고백한 다음에 깔끔히 헤어지라고요? 그러면 친구도 못 하잖아. 이제 이거면 진짜 친구도 못 하는 거예요. 이거면은 술 먹고 고백한 다음에 깔끔히 어떻게 헤어져? 말도 안 되지.
10년이면 거의 가족인데 그쵸 10년이면 진짜 가족인데 만약 저라면 나 정말 저 댓글이 제일 궁금한데 익숙함이 설렘을 이기지 않을까? 이게 너무 클 것 같아. 만약에 이게 남녀 사이 친구는 주변에서도 보면은 서로를 진짜 둘 다 남자 여자로 안 봐야 가능한데 이렇게 길게 지내온 분들을 보면 결국 둘 중 한 분이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이 관계가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만약 본인이 이제 좋아하는 마음 여기서 친구로 되는 마음으로 안 바뀔 것 같다. 진짜 이건 계속 지내면 그냥 혼자 10년을 짝사랑할 것 같다. 이러면 고백을 하시고 그게 아니라 좀 더 있어 봐야 될 것 같다면 일단 고백하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아. 내가 볼 때는. 일단 10년이라는 세월이 진짜 너무 길고 10년이라는 세월이 일단 너무 길고 10년지기여도 잘 사귈 수 있지만 남사친이 눈치채고 먼저 성그었을 수도 있겠다. 그러네. 그래서 남자도 눈치가 있으면 티가 나지 않았을까? 남자분들 빨리 생각해서 지금 그 남자의 입장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근데 이미 짝사랑으로 시작이 된 거면은 그냥 나는 고백하고 친구 안 하는 것도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혼자 계속 짝사랑해야 되잖아. 짝사랑해야 되면 그게 너무 힘들지 않을까? 눈치채기 힘들 것 같아? 남자들은 이런 거 별로 눈치 못 채나? 그냥 난 진짜 이거야. 계속 좋아할 것 같다? 그럼 고백하고 왜냐면 어차피 친구를 못 해요. 그러면 이 사람 보면서 계속 그런 연애 감정이 생각이 날 거고 그럴 거면 안 하는 게 나아. 10년이면 반쯤 남매 아님? 맞아. 사랑이 대체 뭐길래. 저 정도 오래 알고 지냈으면 연인 못 가는 거라 그냥 친구임. 맞아. 우리 회사 직원분들이 의견 들어. 매일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와, 팀장이 어떻게 생각해? 안 한다? 다 안 한다, 야. 그래, 이게 10년이라 좀 한 3년? 5년이면은 3년, 5년이면은 가능할 수 있어. 바꾸시는데. 이게 고백 공격인 거야. 그래, 남자가 느낄 때 이게 고백 공격이 되는 거야. 고백했다 멀어지면 어떡해? 고백하면 당연히 멀어지는 거예요. 고백했는데도 가까이 지내면은 남자가 좀 쓰레기지 않을까? 그거는 남자가 좀 나도 좋아해 했는데 나 사실 너 진짜 오래전부터 좋아했고 그냥 나랑 만나면 내가 더 잘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나랑 만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했는데 남자가 아야 우리 그냥 친구잖아 야, 친구로 잘 지내면 되지 하고 진짜 그냥 그전처럼 지내면 남자분이 그냥 여지 주는 관계가 망가지느냐 내 마음이 망가지느냐 근데 이미 관계 망가졌어 좋아하는 순간부터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물어보는 거 누군지는 아실 것 같은데요? 그 다른 친구분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 보면은 이미 10년지기라 어쩔 수 없어 평소랑 다른 스타일로 행동하고 꾸미고 반응을 먼저 보시죠 무반응이면 다 없다? 무반응일 것 같은데? 이거는 저 취업 저 문제보다 이런 거를 더
확고하게 답을 해줘야 돼요. 아, 날 좋아하고 있는 건데 저 남자 말을 못하고 있는 거라고?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나는 아니 난 너 아니야. 바로. 아, 그냥 40살에 둘 다 솔로면 우리끼리 구제해주자 얘기하고 지켜보자고? 저도 난 별로. 저 멘트를 되게 남자분들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왜 하는 거야?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어. 저렇게 하면 좋아하는 거라고? 마음이 있으니까 한다고? 무조건 좋아하는 거라고? 갑자기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빨라 갑자기? 마음이 있으니까 남자가 여지가 있는 거임. 별로인 멘트긴 하죠. 별로지. 여자가 듣기엔 별로지. 뭐야. 내 40살까지 결혼 못할 것 같다는 거야? 약간 이래요. 어느 정도 마음은 있는데 사귀기는 좀 그런. 아, 진짜 별로다. 너랑 결혼은 하고 싶지만 연애하다가 깨질 것 같아 무서우니. 쓰레기 아니야, 쓰레기. 남주기 싫고 내가 갖긴 아깝다는 거잖아, 저거. 어머, 진짜 안 되겠네? 다들 과몰입. 아니, 저거 남주긴 싫고 내가 갖긴 아깝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에만 내가 차지하겠어 이거잖아. 최악이다, 정답. 그치, 너무하다. 좋아하지 극대노. 난 저렇게 뭔가 애매하게 하는 사람들이 싫어요. 드라마에서도 막 저런 대사 나오잖아? 그러면 왜 저러시실까? 이런 거지. 어장. 좋아서 요즘 나는 솔로 보더니 저 나는 솔로 안 봅니다. 저는 그 연애 프로그램들을 잘 보지 않아가지고 너무 과몰입돼서 저 잘 안 봐요. 힘들어요. 제 이 심적으로가 너무 힘들어서 안 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 본론으로 돌아가면 저였다면은 짝사랑 길게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고백하고 친구 사이도 정리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애매한 텐션이 재밌기도 해. 모든 남녀 관계가 칼 같을 수 없잖아. 왜 애매해야 돼? 왜 애매해야 돼? 친구 아니면 연인 아니야? 친구 아님 연인 아님 직장 동료. 너무 확고한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 아님 그거 연인 아님 친구 아님 부부 직장 동료. 동료가 제일 애매한데? 진솔이야 그냥 고백하고 끝내래. 어차피 친구 못한대. 그래, 진솔이 나랑 똑같잖아. 너 T야? 아니다. 나 F야. 나 T 아니야. 사연자분 고백하실 것 같아. 내가 봐도 이미 이거 보낸 순간 고백하시려고 보낸 거야, 이거는. 고백하시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음 사연도 연애 사연이에요. 우리 또 과몰입 또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진솔이가 부금이 지금 하나로 계속 나오고 있나요? 루시드로만? 이게 최선이죠 지금. 근데 또 할 수 있어요. 바꿔준대요 여러분.
아르테미스 진솔님이 다른 노래 들어달래요. 진솔이 뭐 듣고 싶으십니까? 진솔이한테 전화해서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솔. 진솔 씨. 이 시간에 전화해요. 진솔 씨 무슨 노래 듣고 싶으신가요? 사연에 맞는 노래요. 지금 아까 곡 같으면 2AM 선배님의 친구의 고백 추천하고요. 가능한가요? 혹시 다른 곡들? 가능해요? 그러면 다음 사연 주제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하나 골라주세요. 다음. 네, 알겠습니다. 탭에 말할 테니까 팬분들이 전해주실 겁니다. 그래요? 지금 내가 말해주면 안 돼요? 지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고백을 동시에 받으셨는데 네. 학교 동기랑 회사 선배한테 받으셨대요. 이 고민이래요. 뭐요? 이랬는데 자기는 둘 다 남자로 본 적은 없대. 그럼 둘 다 끝나는 거죠, 뭐. 그럼 노래 추천 하나 해주시죠. 에일리 선배님의 손대지 마. 관심이 없으면 끝이죠. 바로 BGM 깔겠습니다.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진솔이 역시 화끈해버려요. 손대지 마. 제 사연을 다시 읽어드리겠지만 이제 진솔이 우리 A&R 팀이에요. 일단 제가 먼저 사연을 읽는 동안 지금 BGM 정리를 하고 있을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제는 학교 동기와 회사 선배를 고민하는 건데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는 혹시 하루에 고백 2번 받으신 적이 있나요? 네? 여기 소리가 들어가서 다시 하겠습니다. 선배는 혹시 하루에 고백 2번 받으신 적이 있나요? 저한테 그 비현실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에서 같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친해진 사수가 있어요. 일도 잘하고 뭐든지 척척 해결해서 너무 멋있다 생각은 하고 있었죠. 프로젝트 끝나고 축하하는 의미로 술자리를 가졌는데 글쎄 절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나. 회사에서 연애하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어서 회사가 작아서 소문이 바로 날 것 같대요. 그리고 한 번도 남자로 생각한 적이 없어서 고민해보겠다고 하고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잠시만요. 이곳이 내려주실 수 있나요? 하고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 학교 동기이자 동네 친구인 남사친을 편의점 앞으로 불러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 친구가 대학교 때부터 제 연애 상담을 참 많이 해줬거든요. 근데 평소랑 달리 말이 없더니 나 더 이상 이런 상담하기 싫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맨날 내 얘기만 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생각이 들어서 사과를 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절 좋아해서 더 이상 이런 이야기를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 더 하지 말고 그냥 나랑 만나 라고 했대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술 취한 사람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하고 그냥 대충 둘러대고 도망 나와버렸습니다. 두 사람 다 좋은 사람들인데 연애 상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너무 놀라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연애를 많이 못 해봤습니다. 하세 선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두 사람 모두 계속 같이 잘 지내고 싶어요. 꼭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말이에요. 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지금 댓글에는 일단 남사친 불렀다는 것 자체로 남사친한테 마음이 있는 것, 사연자 우만나 작가님이냐고요? 근데 저는 사연자분이 오히려 그 직장 상사분한테 더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되게 프로젝트 하면 좋은 사람이라고 본인도 생각을 했대잖아. 이거 아까 말한 쓰레기 아닌가요? 지금 관계. 그래 이거 진짜 이 관계 계속 유지하면은 안 돼. 회사분은 유지할 수밖에 없죠. 직장 동료니까. 근데 남자분하고는 아까 위에서 말한 거랑 똑같이 이미 끝났어요. 그 관계는. 근데 거절하면 회사 다니기 불편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회사 다니기 불편하다고 사귈 수는 없잖아. 사내 연애 절대 안 돼요. 회사면 같은 회사는 안 된다고? 우리 엄마 아빠 사내 연애였는데? 결혼하셔서 나 낳고 동생 낳고 지금 너무 잘 사시는데? 근데 사내 연애 할 때 결혼 직전까지 숨기신 걸로 기억나요. 물어볼까? 아빠한테? 언제까지 숨겼냐고? 제 아빠한테 언제까지 숨겼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아빠 이거 보고 있으려나? 아빠! 여보세요? 아빠 내 라이브 보고 있어? 보고 있지. 아빠 지금 사내 연애를 하게 되면은 소문이 날까봐 걱정이신가봐. 어. 아빠 엄마 사내 연애였잖아. 결혼할 때까지 어. 아빠 지금 사내 연애를 하게 되면 숨기는데 어. 우리는 숨겼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았어. 아 그래? 그러면 엄마 아빠는 결혼할 때까지 숨긴다고 숨겼는데 알고 보니까 다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나중에 다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니까 어. 우리는 계속 숨기고 있었고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고 이렇게 된 거지. 아 그래? 그러면 결혼할 거 아니면 추천하지 않네? 사내 연애는?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사람이 좋으면 사내고 사회고 그냥 만나는 겨? 하는 거지. 그럼. 그 아빠 지금 내 거 사연도 보고 있었어? 보고 있었어. 그거 어떻게 생각해? 마음이 둘 다 그렇게 없는데 없으면 안 만나는 거지 뭘 그렇게 고민을 해. 버스가 계속 와. 계속. 응? 버스가 계속 오는데 왜 그걸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아니면 버스를 안 타야지. 아유 아빠 맞는 말 해버리네. 응. 아유 알겠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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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빠가 답을 다 말해서 할 말이 없네. 버스가 계속 온대. 왜냐면 엄마 아빠 연애 스토리를 전 엄마한테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마주친 게 이제 두 분이 같은 지점에 이제 있었던 게 아니라 두 분 다 은행을 다니셨는데 엄마는 그 지점에서 다른 지점 가는 거였고 발령 가는 거였고 아빠는 이렇게 오는 거였는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마주친 거예요. 이렇게 마주쳤는데 이제 아빠가 반한 거예요 엄마한테. 아빠 엄마한테 반해서 이제 막 이거 아빠 말해도 되나? 막 아빠가 탁구를 되게 잘 치세요. 아빠 탁구, 볼링 이런 거 되게 잘 치시는데 막 야유회 이런 거 할 때 탁구를 이제 쳤어요. 근데 엄마도 잘 치세요. 그래갖고 하는데 아빠가 이제 약간 이제 야유회니까 술이 좀 취하셔가지고 그 탁구채에 엄마한테 가서 사인해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시? 이거 사인해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취해가지고. 맞나? 몰라. 맞을 거야.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버스를 잘 세우셨네. 좀 잘 세우긴 했어요. 왜냐면 이거 말해도 되나? 엄마 아빠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시거든요. 엄마 아빠 10살 차이세요. 나이가. 아빠가 완전 이렇게 엄마를 그냥 세워버리신 거죠. 사인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또 뭐 야유회 같은 걸로 절에 이렇게 가는 막 절에 가는 거였는데 그 절에 올라갔는데 엄마가 그때 또 어리니까 예쁘게 이제 은행에 입고 가고 싶은 마음에 그때 통굽 유행할 때여가지고 통굽을 신고 거기 산을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통굽이 이렇게 떨어진 거죠. 떨어졌는데 아빠가 되게 아무 말 없이 그 절에 이렇게 무슨 빨랫줄 같이 이렇게 노끈들이 있었는데 아빠가 갑자기 아무 말 없이 딱 가서 그 탁탁 그 라이터로 끊어오더니 엄마 그 신발을 이렇게 묶어주더래요. 그리고 딱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이때부터 뭐가 마음이 있나 막 이렇게 하다가 뭐 영화를 보러 가자 해가지고 영화를 보러 가서 딱 영화를 보는데 아빠가 엄마 손을 탁 잡더래요.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엄마가 놀라서 막 손을 오빠 빼려고 했는데 아빠가 이렇게 잡고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두 분이 이렇게
연애를 하기 시작하셨는데 아빠 세금 좀 더 내라고요? 이거 진짜 영화인데 그쵸? 우리 엄마 아빠 연애 스토리 되게 연애 같아. 이거 말고 더 좋은 스토리 많은데 엄마한테 혼날까 봐 지금 말 못하겠어가지고. 그래서 아빠가 되게 재치가 있으셔서 저희 어머니가 되게 미인이세요. 엄마가 진짜 미인이시고 나이대도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아빠가 집에 있을 때는 막 엄마는 저한테 이쁘다 막 이런 거 잘 얘기 안 하는데 꼭 밖에 나가면 막 엄마 막 이렇게 해서 아유 우리 두 번째 연예인이야? 막 이러고 우리 집 연예인 2명이잖아? 막 이러면서 막 자랑하시더라고요. 지금이 제일 흥미진진하다고요? 조화스레 말해도 되나? 말할 거니까 듣고 있어라. 제가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은데 엄마가 저번에 싫다 해가지고 진짜 전화 오는 거 아니에요? 무면허인데. 다행히 아직 문자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진짜 상남자예요. 아빠가 용기 있는 남자가 먼저 선점해버린 거죠, 엄마를. 왜냐면 엄마가 그때 엄마 이거 말해도 되나? 이거 말해도 되나? 엄마한테 물어보. 엄마한테 카톡으로 살짝 물어보게. 나 진짜 혼날까 봐. 엄마도 아마 아빠랑 같이 보고 계실 거거든요. 다들 이거 이거 라떼 그립톡 구경하고 계세요. 잠시. 근데 엄마 왜 핸드폰 안 보지? 이렇게 라이브에서 통화하는 연예인 어떠세요, 여러분? 엄마 바뀐가? 왜냐면 말해도 돼? 엄마 얘기하래요. 아니 엄마가 이제 아빠랑 결혼식 이제 날짜까지 다 잡고 이랬는데 제가 엄마한테 들은 기억으로는 다 잡았는데 이제 엄마를 좋아했던 우체부 아저씨가 우체부 이제 선생님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엄마가 나 내일 모레 결혼한다고 이렇게 된 거죠. 아빠 세금 더 내야겠다. 아빠 이거 알고 있었나 모르겠네. 지금이 제일 재밌어? 드라마 완전 드라마죠. 그래서 엄마는 우리 아빠랑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사내 연애는 이 정도로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 맞긴 한 것 같아요. 맞긴 한 것 같아요. 언니 핸드폰 배경화면 줘볼래? 그닥 재미없는데. 왜냐면 엄마가 우체부? 우체국 아저씨? 우체부가 아니라 우체국 아저씨래요. 정정. 저는 좀 이렇게 해놓는 편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항상 저의 마음을 안 보이네. 항상 저의 마음을 다잡으려고 이렇게 잡힐까요? 이렇게 좀 저는 제가 좋아가지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옛날에 중학생 때가 아빠가 말해줬는데 그 뒤로 그냥 뭐 힘든 일 있으면 이 또한 다 지나가겠지 이렇게. 세상에 세금 많이 내야 되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 난 안 내야겠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연애 스토리
아, 나중에 한번 싹 허락받고 다시 말씀드려드릴게요. 막 엄마 아빠 신혼 얘기도 들어보면 진짜 웃겨요. 막 아빠가 엄마한테 계란 후라이 막 아침밥 차려주고 엄마 막 머리 말려주고 아 몰라 또 연락 오는 거 아이고 그렇게 엄마 머리도 말려주고 막 아빠가 엄마도 세금 더 내야 돼요. 그래서 아빠 군대 한 번 더 가라고요? 아빠 그거 갔다는데 의경. 그래서 맨날 막 아빠가 막 어쩌고 저쩌고 책으로 내주세요. 바로 드라마 영화에 연락 온다. 열 살 차이면 업고 다니셨어야지. 그쵸. 심지어 열남매 막내를 그렇게 10살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그렇게 데려가 버리시니까. 그 전 천생연분이라고 해요. 전 두 분 너무 너무 행복하시고. 넷플릭스 새 시리즈 은행에 피는 사랑. 라떼통 말고 말에 또 대나라 바꾸자. 다음 라떼통은 장조림 씨 연애다? 안 돼요. 우리 장현이는. 이모 삼촌들이 엄청 예의주시 하셨겠다. 아우 장난 아니죠. 이 스토리도 또 길어요. 원래 막내딸은 안 보고도 데려간다. 근데 진짜 약간 엄마가 유별나게 이모들과 삼촌들 사이에서 예쁘긴 하거든요. 벌써 1시간이 지났어. 나도 은행원인데 왜 난 가만두냐. 노력해보세요. 시간 순삭이죠. 그래서 제가 또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팬분들이 이제 콘서트 굿즈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오브젝트 얘기를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자, 콘서트 날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콘서트 스페셜 오브젝트 이런 건가요? 콘서트 스페셜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깍! 다 좋아하신다. 다행이다. 스페셜 콘서트 스페셜 오브젝트예요, 여러분. 실물 오브젝트도 내달라고요? 지금 다 옆에서 듣고 계시니까 어떻게 될 거예요. 현장 구매냐고요? 현장 구매예요? 아니죠. 실물이 아니죠. 실물 오브젝트는 일단 없어요. 기다려봐요. 실물도 가능하게 지금 다 하는 중이니까 급하게 마음 먹지 말자고 우리. 두목 녀석 준비해. 안 되면 되게 해. 대표님한테 직접 가서 말씀하세요. 대표님 지금 너무 바쁘시거든요. 실물도 견디면 제가 꼭 다시. 응? 그렇습니다. 그거랑 또 이것도 지금 굿즈 중에 하나 제가 너무 잘 쓰고 있는데 So cute. 귀여워. 우리 라떼 유년 한 4개월? 4개월 때. 4개월 때. 그리고 콘서트 때 콘서트 스포 해줄 게 뭐가 있지? 뭐 이제 멤버들이랑 듀엣하는 건 너무 이제 당연하게 됐고. 뭐 이런 거? 뭐 하슬이가 추는 이런 거? 추는 이런 거? 하슬이가 추는 이런 거?
정답 살뿌리? 너 강퇴. 노래는 제 목이 4일 가능할 수 있는 정말 그 한을 다 꽉 채웠어요. 그리고 이것도 말해도 되나? 곡 중에 우리 오빛들도 아는 곡이 들어간다. 까지. 아시아준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나고 있어.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더 말하면 대표님한테 전화 옴? 대표님 안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다 말했다. 다 말했어! 사실 노래도 있지만 토크 많이 하느라 목 나갈까 봐 걱정이에요. 그것도 있어. 말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11시 10분에 딱 끝냅시다. 나 목 아끼래매. 목 아껴야 돼. 팬들이 더 알아야 될 게 있을까요? 거의 다 말했죠? 아, 말해도 되나 코너 꿀잼이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말해도 되나 코너가 돼버렸네? 제가 일단 숙제로 365를 같이 부르고 싶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지금 좀 고민 중이에요. 너무 슬픈 느낌으로 끝나기가 싫어서. 드레스 코드 지금 한 번 더 드레스 코드는 근데 바꿀까 봐. 지금 목금 흰색 그리고 금토 하늘색 이렇게 했는데 왜요? 매니저님이 웃었어. 하늘색 옷이 없나 보통?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래.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사야지. 그러니까 이게 날짜를 바꿀까 봐. 목금이 하늘이고 금토를 이렇게 몰라. 그냥 똑같이 하자. 목금 화이트, 토일 하늘색. 그냥 하늘색에 청바지 입어요. 뭐 왜 매치가 어려워? 목금 금토라 그래서 목금 토일. 남자 전원 하늘색 셔츠? 그냥 아무거나. 우리 아빠도 하늘색 셔츠 많아요. 와이셔츠. 뭐 그래 위에 연청까지 오케이. 다들 흰 티에 청바지 입고 와요. 내가 딱 떴는데 이제 다른 색 막 검은색 입고 왔다. 그럼 이제 나 그 자리에서 바로 몇 년에 몇 번 분 이렇게 할 거예요. 흰색 후드? 덥지 않을까? 아니야, 지금 날씨면 괜찮을 수도 있다. 오히려 좋다고? 아, 내가 이렇게 짚어주니까? 내가 한 명 하면 다 짚어줄게! 아, 진짜 이거 가지고 오히려 좋아 이러고 지금 다른 옥스퍼드 셔츠 이러고 있네, 진짜 지금. 됐어, 안 입고 오면 거의 쳐다도 안 볼 거야. 이제 우리 진짜 끝낼 시간이에요. 1시간이나 해서 또 뭐 제가 인스타 라이브로 뜬금없이 킬 수도 있고 하니까 다들 대기 항상 하고 계시고요. 저는 이제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라떼톡 했는데 너무 함께 하는 기분이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또 다음 라떼톡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아르테미스 하슬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보러 와요. 또 보러 와요. 내가 많은 썰을 가져와 볼게. 안녕.